창공을 가르는 듯한 긴장 속에서 갈리아의 평야는 쇠와 피의 냄새로 짙게 물든다. 기병의 말발굽이 흙을 박차며 보병의 방패가 서로의 순결을 반사한다. 긴 창 끝이 차갑게 빛나고 날카로운 바람은 전운을 몰고 온다. 훈족의 남러시아와 동유럽 침공은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촉발시켜 서방 세계의 지도를 흔들었다. 서로마 제국의 권위는 붕괴의 길로 기울었고 그 공백 속에서 프랑크족은 부상했다. 481년 메로빙거 왕조가 개창되었고 클로비스 1세는 486년 수아송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부 갈리아를 장악했다. 로마 가톨릭의 도입과 파리의 전략적 수도화는 프랑크 왕국을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클로비스의 죽음 뒤 중앙 집권은 실패했고 왕조는 분열되었다. 거대한 교회의 후원 속에 프랑크 왕국은 힘을 넓혔고 714년 카를 마르텔은 교회령을 몰수하여 봉건 체제를 다지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 사이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는 711년 이베리아를 장악하고 718년엔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했다. 비잔틴 제국은 레오 3세의 방어로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유럽 전체는 새로운 적의 그림자에 덮였다. 732년 가을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 숲과 언덕이 얽힌 땅에서 두 세력이 맞선다. 싸움 전야 매서운 바람이 보병의 창끝에 스치며 소리를 낸다. 이슬람군의 기병은 등자를 디뎌 활을 겨누고 카를의 병사들은 팔랑크스의 밀집 방진 속에서 긴장된 숨을 고른다. 전투는 7일간 이어졌다. 숲을 헤치며 돌격한 압둘라흐만의 기병대는 언덕 위 팔랑크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부서졌다. 검과 도끼는 말과 기수 모두를 겨눴고 유럽의 냉기는 남쪽 군대의 체력을 무너뜨렸다. 10월 10일 압둘라흐만이 전사하면서 균열은 파국으로 번졌다. 이슬람군은 내분과 폐주 속에 전리품만 챙긴 채 물러갔다. 그날 이후 피레네 산맥을 넘는 이슬람의 위협은 사라졌다. 승리의 주역 카를 마르텔은 유럽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고 그의 아들 페팽 3세는 카롤링거 왕조를 열었다. 이어 카를 대제는 서로마의 유산을 통합하며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중세 유럽은 이렇게 쇠와 믿음의 전장에서 새롭게 태어났다.